네, 이번에는 좀 수학 얘기를 좀 할 거고, 오늘 그냥 필요한 그냥 수학적인 사전 지식들 이런 거를 다 좀 때려 박을 생각이에요. 뭐 이걸 또 슬라이드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수식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절대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선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추상대수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추상대수 혹시 배워보신 분 있나요? 추상대수. 오케이. 추상대수가 근데 사실 말만 어렵지, 근데 실제도 어렵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어제 그 재성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암호학책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되게 자주 등장해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되냐라고 이제 되게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네릭에 대한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 체계들, 정수, 자연수, 실수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의 수 시스템인데, 걔네들의 성질들을 가지고 그냥 진짜 일반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일반화를 뭘로 시키냐? 법칙들로 시키는데, 이 법칙이 어려운 법칙이 아니라 진짜 뭐 우리가 아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뭐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앱스트랙트 알제브라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최대한 어렵지 않은 부분들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앱스트랙트 알제브라도 되게 여기 안에 그 계층들을 보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마그마부터 시작해서 뭐 세미그룹이고, 세미그룹에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모노이드라 하고 막 쭉쭉쭉 있는데 되게 많은데, 오늘 그냥 말씀드릴 건 딱 되게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그룹 링필드, 우리나라 말로 군환체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 사실은 여기서도 링은 뭐 언급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 둘이고, 첫 번째 그룹. 여기가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좀 지루한 쪽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내버리고, 그룹은 뭐냐면 일단 뭐 노테이션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셋이고, 얘는 말 그대로 어떤 집합들이고, 그 집합들 사이에서 정의된 이항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냥 진짜 이항 연산. 근데 이 연산이 아직 뭔지는 모르고, 근데 일단 요 꺽쇠로 닫혀 있는 거는 닫힘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이 어떤 어떤 x와 y를 연산한 결과가 다시 g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For x and y in g. 뭐 이 노테이션은 for all이라는 뜻이고, 이건 in이라는 뜻이고, 아니 이런 거 생략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일반화된 체계는 만족하는 성질이 우리나라 말로 결합 법칙.
아, 네, 그럼요. 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셋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연산 하나인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 저기 그럼 노테이션이 그 꺽쇠하고 G, O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오가 아니긴 하죠 어쨌든. 그 이 바이너리 동그라미요? 오퍼레이션 하나인 거죠. 네, 이 어떤 동그라미라는 연산이 있고 그냥 이것도 뭔진 모르는 그냥 이런 연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덧셈일 수도 있고 곱셈일 수도 있고.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기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노테이션 다 써다가 하셨으니까. 요거고 두 번째. E in G such that 얘는 there exist 존재한다는 거고 느낌표를 붙이면 그 딱 하나 존재한다는 거고 그런 E가 G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E가 such that 어떤 걸 만족하냐면 X랑 E랑 연산한 거가 E랑 X랑 연산한 거 같고 이게 X다. 이게 뭐 말만 어렵지 항등원이에요. 그냥 뭐 X 곱하기 1은 X 이 말이에요. 그냥 항등원. inverse. 이거는 역수, 인버스. 그래서 어떤 x랑 이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이게 뭐 덧셈인지 곱셈인지 모르겠지만 항등원이 나오는 그런 애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하면 이게 그룹이에요. 아직까지는 도대체 이걸 왜 해? 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할 텐데 좀만 참아주세요. 여기는 유니클리스가 나오나요? 노테이션 그러니까 그게 맞나? 왜냐면 사실 이건 x 입장에서는 하나인데 모든 x에 대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일단 그룹의 가장 기본 조건이고 플러스 교환 법칙 말 그대로 교환 법칙인데 얘는 플러스로 쓴 이유가 이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애는 따로 묶어서 벨리안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벨리안 그룹, 뭐 가환군이라고도 해요.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저 세 개를 다 만족해야 그룹이 나와요. 맞아요. 일단 요걸 만족해야 그룹이라고 하고 플러스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면 가환군 혹은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추상화 시킨 거예요. 이런 수의 체계들을 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문제를 낼게요. 정수를 흔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수는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혹시 지워도 되나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뭔지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여기를 이게 플러스 연산이면 어디티브 그룹이라고 하고
곱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덧셈이면 어디티브 덧셈군, 곱셈이면 그냥 곱셈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를 드리자면 정수는 어디티브 그룹일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일까요? 아니요. 왜 아니죠? 분수 때문에. 맞아요. 인버스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느낌이고 얘는 아니고. 이거 지울 건데 뭐 사진 찍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찍어도 되나요? 아 여기 있구나. 아 네, 지울게요 그냥. 뭐 질문 없으시죠? 이게 제가 요거 뒤에 이제 타원 곡선을 넣은 이유가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한 좀 답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걸 넣었고, 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2번 링. 여기서는 R이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와 곱셈이 둘 다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어디티브 그룹.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 일단 성립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플러스 곱셈 연산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일단 성립해야 되고, 이거 결합 법칙 뭐 이런 거 안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 디스트리뷰티브 분배 법칙. 둘 다 정의가 됐으니까 말 그대로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이런 애가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정사각행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직관적으로 뭐 덧셈에 대해서 다 될 것 같고, 곱셈 뭐 이거 그 결합 법칙 될 것 같고, 이런 연산도 행렬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요 레이어에 넣은 거는 여기서 지금 언급이 안 된 게 곱셈에 대해서 인버스에 대한 조건은 없잖아요. 근데 뭐 행렬 성형대에서 배우셨다 했으니까 매트릭스 이 정사각 행렬이 인버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런 거를 만족하는 애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요게 일단 쓰이긴 하는데, 링은 사실 뭐 크게 저희 세션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퍼는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그렇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그리고 필드는 이제 좀 중요합니다.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얘는 그냥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인데 뭐 플러스 곱하기 둘 다. 아이덴티티도 두 연산에 대해서 다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플러스는 0, 1 쓸게요. 이렇게. 인버스도 다
있는데 얘는 0은 제외해야겠죠.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브도 되고 그리고 교환도 성립합니다. 요게 그냥 그 그룹링 필드의 조건들을 다 나열만 한 거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잖아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아직은 제네릭이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수의 체계들을 진짜 일반화시킨 건데 얘를 분류를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사실 뭐 얘네들의 뭐 조건들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근데 뭐 이런 계층을 사실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룹에서 뭐 그냥 뭔가가 더 추가되면 링이고 필드고 그런데 이 그 뭐 그룹 시오리 책 보면 이따만 하거든요. 그 뭐 얘기할 게 많아서 이렇게 많냐. 사실 이거는 그냥 조건만 추가한 거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애들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를 계속 논하는 게 앱스트랙트 알제브라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뭐 그거 다 잘 알지도 못하고 일단은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나요? 네. 교수님은 이거를 언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앱스트랙트 알제브라를 일 때문에 제대로 더 깊게 공부하는 맞아요. 일 때문에 한 거고 저도 사실 컴공이어서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다 독학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실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GK 쪽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은 똑같이 그룹이랑 필드인데 이제 유한의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울게요. 그냥 대제목을 뜨라고 설정할게요. 이거 다 아시나요? 이거 넘어가도 되나요? 혹시 모르시면 머리를 극적여 주세요. 오케이. 이거 그냥 나머지 연산이고요. 혹시 모르니까 영상도 있으니까. 이거 몇이죠? 뭐 근데 이게 설명이 길진 않아요. 그냥 물론 이것도 정수론에서 되게 많은 뭐 성질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머지 연산이에요. 그냥 예시 들면 아마 쉬울 거예요. 그냥 이런 거고 사실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정수를 갖다가 모든 이 모드 7이라는 연산을 모듈 연산을 다 때려버리면 정수라는 집합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이 7에 대한 나머지로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게 사실 finite field이고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나머지 연산으로 결국에 유한하게 바꾼다 이런 거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고 파이나이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예시로 일단 요게 왜 쓰이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그 유한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컴퓨터를 봐도
컴퓨터는 사실 무한이라는 개념을 사람처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를 애초에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뭐 아무리 램이 뭐 1테라, 10테라라고 해도 어쨌든 그 10테라라는 유한한 공간이고 그냥 무한한 필드를 쓰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플러스 암호학에서는 요거 바로 뒤에 설명할 그 DLP라는 걸 씁니다. 이건 그냥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암호학에서도 대부분 99% 이상 유한한 어떤 집합에서 그런 암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파이나이트 필드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는데, 파이나이트 필드는 다른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막 노테이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정수를 7로 나눈 그런 나머지들의 그런 유한한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굳이 갈로아 필드, 저 이제 갈로아 필드라 했는데, 갈로아 필드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뭐냐면 그냥 모든 숫자로 그 모듈러 연산을 한다고 해서 다 필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필드의 조건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갈로아 필드의 조건 자체가 필드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모듈러 연산하는 그런 애들이 나오고, 얘가 P의 P는 프라임 소수라는 거고, 소수의 거듭 제곱의 형태여야 필드가 된다라는 개념이 저 갈로아 필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F는 그냥 트리비얼하니까 안 쓸게요. F2 3 4 얘 소수 2의 제곱 얘가 이제 곱하기 3이니까 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를 보면은 아까 뭐 그 필드의 조건들 그냥 뭐 다 돼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곱셈에 대한 인버스입니다. 뭐 다른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뭐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버스의 그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x에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이거 곱셈 얘기니까 곱셈을 했을 때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그런 친구들, 얘는 몇일까요? 얘 2의 인버스 4, 3. 왜냐면 2, 3, 6, 5로 나누면 1. 얘는 2. 얘는 4. 다 있습니다. 얘는 1이고 0에 대한 인버스는 취급을 안 하고, 얘는 1, 얘는 몇일까요? 맞죠?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소수의 이걸로 할 거겠다. 이거 해보면 얘도 돼요. 2의 제곱도 즉 4도 이 꼴이라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갈로아라는 사람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이런 형태는 필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로아 필드라고도 하고, 근데 뭐 용어로는 파이나이트 필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네. 갈로아 필드가 정수의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유한체의 다른 이름이 갈로아 필드인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요게 요거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유한체가의 다른 이름이 갈루아 필드인 거고 네. 지금 이제 근데 유한체가 사실 이 정수에 대한 모듈러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처음 맞나요? 뭐 저도 사실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저도 수학 전공이 아니라서 뭐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막 진짜 수학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막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뭐 2에 256승짜리의 체에서 어떤 뭐 비엔이오사라는 탕옥선의 군을 뽑아낼 건데 이런 용어들 막 쓸 건데 그거 그냥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다 깔아두는 겁니다. 예. 5에서요. 5에 그 1의 영원이 1이잖아요. 네. 그게 저잘 모르겠어요. 그냥 필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정수 생각했을 때 1분의 1은 1.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이게 1은 그러니까 1 곱하기 몇을 해야 1이 될까? 왜냐면 1이 항등원, 네, 곱년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가 1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냥 곱셈이에요. 죄송한데. 2 곱하기 3은 6, 모드 5.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예. 요거는 이제 타원 곡선을 얘기하기 위한 초석이었고요. 이제 좀 타원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타원 곡선 다들 들어보셨죠? 보셨겠죠? 네. 세션 너무 했었어요. 아, 그래요? 10기분들은 엄청 잘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장재석 선생님. 재성님 질문해도 되나요? 오케이. 타원 곡선 엘립틱 커브라고 하고 뭐 일단 그냥 써볼게요. 뭐 얘를 이걸 와이어스트러스 폼이라고 하고 타원 곡선이 사실 얘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에드워드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되게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얘입니다. 뭐 이더리움에 쓰이는 SECP 56K1, 뭐 BN254, BLS 1238 다 이런 폼이에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죄송해요. 이게 이름이 타원 곡선이잖아요. 근데 전혀 타원 같이 안 생겼잖아요. 뭐 유래를 찾아보면 얘가 타원의 둘레를 적분하는 연산에서 저런 꼴이 나왔는데 저 꼴의 식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성질들이 많더라 해서 이거를 아예 따로 묶어서 뭐 연구가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런 유래는 저도 잘 모르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어떤 이 점 위에서 아무 점이나 두 개를 딱 잡았을 때 얘를 그으면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요. 이거랑 아까 말씀드린 군이랑 좀 연관을 시켜볼게요.
일단 이거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이런 형태의 식에서 저희가 타원곡선 군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볼게요. 얘는 어디티브 아벨리안 그룹. 이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거고, 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첫 번째 일단 뭐 그 닫힘 닫혀 있어야 된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결합 법칙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아이덴티티 항등원. 인버스. 요게 아까 보여드린 그룹이었죠. 제가 아까 그룹 뭐 이런 그 앱스트랙 알제브라들이 결국에 어떤 수의 체계들을 일반화시킨 형태의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일반화시킨 형태라 했잖아요. 이 타원곡선 군이 결국에 그 일반화된 형태의 어떤 하나의 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이런 성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두 개의 점을 잡아서 그으면 무조건 하나의 또 다른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건데, 요걸 가지고 덧셈을 정의를 할 거예요. 무슨 덧셈이냐면 점들의 덧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룹에서 얘는 타원곡선의 포인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덧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냥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덧셈 생각해 보면 대충 한 이렇게 있겠죠. A랑 B랑 그냥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하고. 그러면 문제가 이 타원곡선 밖에 있죠. 그럼 얘가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덧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덧셈을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가 두 점을 잡고 그으면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했고, 이 점을 X축 대칭시킨 이 점을 이렇게 이게 덧셈, 그 타원곡선 군에서의 덧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정의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냐? 그냥 진짜 정의입니다. 왜냐고 사실 생각을 하면 요거 때문이에요. 이 닫힘성. 이 두 점들의 집합이 저 그룹에서의 집합이고, 그 집합의 덧셈 연산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하면 밖으로 나가니까 무조건 다른 그 거기에서 찍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고, 문제는 만약에 그냥 그냥 이거 P가 이거고 이 점이랑 수직인 요런 애를 덧셈을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안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요게 조금 직관적으로 힘들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래 보면은 얘는 무한 원점 쓸게요. 포인트 앳 인피니티라는 데에서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포인트 앳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 점은 이 X축에서 그 Y축 방향으로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한 가상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타원 곡선의 뭐 어떤 점이든 거기서 수직으로 올리면 얘랑 만나요.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시가 지구고 태양, 우리가 태양빛을 그냥 사실은 그냥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있는데, 왜냐면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각도가 이만큼 있었겠죠. 근데 이게 태양이 거리가 워낙 머니까 거의 이 각도를 무시할 만큼 평행하게 온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어쨌든 이 X축 상에서 그냥 태양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평행하게 올리면 그 점이랑 만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포인트 인피니티, 얘를 이제 아이덴티티로 설정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아까 인버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그 오퍼레이션 했을 때 항등원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p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정의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해야 되는 거 요건데, 잠깐만요. 이거 빠졌다. 왜냐면 아벨리안이니까. 교환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일단 교환부터 그냥 생각해보면 A, B일 때 뭐 얘를 먼저 찍나 얘를 먼저 찍나,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뭐 그냥 그럴 것 같죠. 그냥 A, B, 뭐 BA, 그래서 얘는 성립을 한다. 인데 사실은 얘는 트리비얼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명하진 않아요. 이건 좀 식을 풀어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 쓰면은 이거 칠판 가득 차거든요. 근데 그건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만족한다예요. 그냥 결합 법칙 A, 얘를 먼저 연산하는 거랑 얘가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 식을 써보면 자명하진 않아요. 증명을 해야 되고, 이거 증명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일단 있을 거고, 이게 타원 곡선 군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타원 곡선에 대한 정의는 끝났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를 왜 쓰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왜 쓰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P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이산 로그 문제, discrete log problem이라고도 하는 그런 애인데, 일단 얘가 이제 엘리프틱 커브 얘기하는 거고, 이거 빼고 일단 얘기를 해보면 얘는 무슨 문제냐면, 어떤 수 제대로 쓸게요.
어떤 수 A가 Q 일 때 에서 B가 나겠다. 에서 첫 번째 A와 X를 알 때 Y를 구하는 거. 두 번째 A와 Y를 알 때 X를 구하는 거. 얘는 쉽고 얘는 어렵다. 이런 성질이 있는 게 DLP이고 저희가 그냥 쓰는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이런 거 다 이 성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예시를 들면 삼회 몇 승을 해야 3회 10초 드릴게요. X는 근데 그냥 어렵죠? 어려운데 3회 4승은 이거 해보면 81, 77로 나누면 4 바로 나오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작아서 저것도 뭐 금방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이 필드가 얘가 막 2에 2, 5, 6승 이렇게 돼버리면 그 컴퓨터도 슈퍼컴퓨터도 몇십 년을 돌려도 못 찾는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뭐 일단은 요게 DLP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일리프틱 커브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럼 저거는 large P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large 3과 같은 작은 수여도 어렵다. 뭐 3과 같은 걸로 하면은 사실 뭐 암흑적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근데 비교적 어렵긴 하죠. 저희 인간 벤치마킹 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요 연산이 이번 연산이 1번보다는 어렵다. 근데 이거를 진짜 그 보안을 그 시큐리티 레벨을 해치지 않으면서 쓰려면 이게 좀 많이 큰 소수여야 되죠. DLP를 얘기할 때 large prime number를 넣나 안 넣나 궁금해요. 라지 프라임 넘버를 넣나 안 넣나? 무슨 말이죠? P가 DLP를 정의할 때 large prime P를 넣고 P가 그 커야지 이게 어려운 거냐 아니면 P의 크기랑 상관없이 그냥 어렵다고 하는 거냐 이게 질문.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렇고 이제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하면 정의적으로 그 large prime number라는 걸 넣느냐 안 넣느냐. 라지 프라임 넘버가 뭐죠? 그러니까 P가 충분히 크냐. 충분히 커야 이제 그 사실 시스템에서는 쓸 수 있죠. 근데 그거 이 얼마나 커야 되냐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진짜 보안 분석의 영역이라서 얼마나 커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고 뭐 그냥 이게 작아도 DLP라고 불리냐는 사실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비교적 어렵긴 하지만 그거 그냥 4번만 해보면 나오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컨셉이다라는 거고요. 이 CDLP는 뭐냐면 그 아까 상호곡선에서 어떤 그 점들의 덧셈에 대한 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아까는 A 더하기 B로 해서 이렇게 그어서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P 더하기 P 같은 점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얘는 접선을 그으면 됩니다. 얘가 P라고 하면 얘가 2P가 됩니다. 3P는 얘랑 얘를 잡고 구하면 됩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다 구해보면은 얘를 P라고 하지 말고 G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처음에 G, 그럼 2G도 구할 수 있겠죠. 3G 해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사실 뭐 가정이 있긴 해요. 이 G를 사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얘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n 플러스 1 G는 사실 그냥 다시 G가 되죠. 여기서부터 다시 2G, 3G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만큼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시클릭 서브그룹, 순환 부분군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얘가 사실 아까 그 DLP에서 그 필드의 값 대신에 그냥 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요. 모두 P. 이거 대신에 X, 그냥 X를 할게요. 그냥 요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문제가 똑같은데 X랑 G를 알 때 Y를 구하는 게 쉽고, 그냥 이렇게 뭐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걸 알면 이렇게 차례대로 구하지 않아요. 그냥 더블 N 애들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2G 구하고 여기서 접선 그으면 4G 되죠. 8G, 16G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Y 얘는 어렵습니다. 요건데 사실 지금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거기서 쓰는 프라이빗 키 이런 거 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라이빗 키가 얘고 얘가 퍼블릭 키가 돼서 얘는 노출이 돼도 이걸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이고, 얘 내가 프라이빗 키를 알면 퍼블릭 키 구하는 거는 쉬운. 그냥 다 뭐 그런 뭐 키뿐만 아니라 뭐 그냥 GK에서도 이런 성질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굳이 그 아까 그 필드에서 정의된 그냥 ECDLP 말고 그냥 DLP 대신에 왜 굳이 이런 어려운 애를 쓰냐라고 하면은 그냥 얘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일단 키의 길이도 그 뭐 저도 어디서 본 수치긴 한데 그 안전성을 지키려면 그 키의 길이가 그냥 DLP로는 일단 3000비트가 넘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얘는 256비트만 되면 되고, 그리고 연산도 더 빠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최적화에 대한 얘기든 뭐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은 뭐 피핀저라고 해서 피핀저 알고리즘이라 해서 뭐 이런 그 곱셈 연산들을 빠르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고 요게 이제 DLP 중에서도 ECDLP에 대한
얘기였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ECDLP에서 L이 가면 이거의 의미가 인데 이 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로그인데 요거 생각하면은 x를 구하는 게 로그 ax의 로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ECDLP 쪽에서는 로그를 안 쓰는 거죠.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는 곱셈을 a에 대해서 곱셈을 n번 했다. 얘를 a n이라 표현하고 덧셈을 n번 했다 라고 하는 걸 n a라 표현하죠. 근데 여긴 일단 곱셈 자체가 없어요. 곱셈이라는 연산 자체가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이런 연산인데 이게 뭐 페이퍼 같은 거 읽어봐도 이 노테이션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얘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이건 노테이션 차이고 뭐 사실은 뭐 굳이 따지고 보면은 로그의 정의에 안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고 그래도 잘 좋은 포인트인 게 저도 아마 가끔 이렇게 노테이션을 섞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연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랑 사실 같은 의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어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지 말까? 얘를 사실 여기 G1, G2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얘가 지수의 형태로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도 표현하고 아까처럼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노테이션이 좀 혼재돼 있기는 해요. 근데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이건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고 되네. 네. 디스크리트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상호선 위에 그 G를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점들이라고 했는데 그 점들이 이제 디스크리트라고 한 거랑 정수만 포함된 정수 포인트만 포함되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리트에 대한 의미는 사실 아까 여기서도 얘네가 정수라서 디스크리트이 아니라 얘 때문에거든요. 근데 사실 얘의 역할을 하는 애가 얘죠. n만큼의 유한한 집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결국에 이런 이산 로그를 쓰기 위해서 모듈러 연산을 한다. 혹은 뭐 유한체, 유한 그룹 이런 걸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얘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컴퓨터에서는 연산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구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모듈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모듈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기 디스크리트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면 포인트 G 들 정수가 아니어도 정수라기보다는 사실 정수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얘네들의 포인트는
G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뭐 BN254라고 하면은 BN254가 이름이 254인 이유가 BN254라는 커브가 있어요. 걔 그 여기에 들어가는 얘 비트 수가 2256승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P의 그런 유한체에 속하는 원소겠죠. 그러니까 정수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NG가 0이라는 거. NG. 이거요. 이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타원 곡선에 그러니까 사실 테크니컬하게 따지면 모든 타원 곡선에 대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잘 정의된 어떤 타원 곡선에서 잘 어떤 이런 제너레이터를 뽑게 되면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런 집합을 처음 딱 생성할 수 있는 생성원이라고도 하는데 잘 뽑게 되면 걔가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0이 되는 뭐 거기서 그 n 플러스 1이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군이 그러니까 그 저런 부분 순환군이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였고 그러면 그 G에 따라서 0이라는 점이 다른 거. G에 따라서 0은 아까 그 이렇게 했었던 항등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커브면 뭐 똑같이 정의되는 거죠. 그럼 G를 어떻게 뽑는 G를 뽑는 거는 타원 곡선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대한 질문이랑 일맥상통하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좀 많이 어려워요. G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한 타원 곡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루트 오브 유니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순간 이거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루트 오브 유니티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요 필드 자체가 사실 요거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얘 n승 곱하기 t 이 p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애들이 t기에 나와요. 즉 t만큼의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 말은 서로 다른 각각 다 달라요. 다른 분리된 집합들이고 얘를 대수해서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거든요. t기에 파티션이 생긴다. 근데 그거는 조금 어드밴스한 얘기여서 저도 사실 저게 수식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좀 더 찾아보고 아마 저 루트 오브 유니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 네, 사이클릭 서버 그룹의 저 n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커야 맞아요. 안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타원 곡선의 디자인이랑 연관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보는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다 알려져 있는 디자인된 타원 곡선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타원 곡선의 형태는 누구나 아는 건데 저 제너레이터 G가 방금 말씀해 주신 루트 오브 유니티에서 말씀하신 개수만큼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게 중복된
임의로 골라서 그거를 다시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약간 헷갈리는데 같은 식에서 이 t 값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오브 유니티로 나눠지는 집합에 따라서 타원 곡선이 분리되냐 이게 질문인가요? 같은 타원 곡선에서 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곡선에서 네네네. 저만큼의 파티션들이 있는 거고 네. 그 각각의 파티션들마다 제너레이터가 한 개씩 뭔가 어사인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 파티션이 개수가 많고 그 각각의 파티션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n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사용하는 타원 곡선 안호가 안전하다고 볼수 맞아요. 있는 건가? 뭐, t는 사실 안 커도 되는데 n은 충분히 커야 돼요. 그리고 저 n 안에서 각각의 그 수많은 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쓰는 n은 뭐 앨리스는 얘 쓰고 얘는 밥 거 뭐 이렇게 다 그게 약간 T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맞아요. 제너레이터가 그 하나로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제너레이터 개수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없으시면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